매주 화요일은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이슈에 대한 민심과 여론 주의를 훑어보는 시간이죠. 정치본색 여론조사 뒤풀이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김한 한겨레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 요즘에 뭐 여론조사 워낙 많아가지고 기사도 많고 바쁘시죠? 네, 뭐 제일 여론조사를 인용한 기사도 많고 여론조사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의존도가 제일 큰 시기죠, 요새가. 네, 저희 코너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기다리신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의미 있는 그 리얼미터 조사가 나왔습니다. 네. 41.9%, 40%대 훌쩍 넘었어요. 네. 소개해 주시죠. 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고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가 8개월 만에 40%대로 올라섰습니다. 다른 조사기관들은 한 1, 2주 전부터 40%대 지지율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리얼미터는 8개월 만에 40%대를 기록했고요. 또 일간 집계로는 뭐 꾸준하게 이제 화요일 날 41.6, 수요일 날 41.5, 목요일 날 41.8, 41%대를 기록하다 금요일 날은 43.1%까지 오르는 상황을 나타냈는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뭐 경선 시즌이기 때문에 일종의 컨벤션 효과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공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평가 보도가 국민의힘에 유리한 보도들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의대 정원 관련된 이슈가 여론조사를 해보면 한 70%, 80%가 지금 의대 정원 확대 찬성하는 상황이거든요. 여론조사 한번 볼까요? 지금 22일에서 23일까지 목금 조사한 건데요. 더퍼블릭하고 파이낸스데이 공동으로 조사한 거고 1,001명 조사했는데 귀하께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의대 정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3.3%예요. 늘려야 된다. 줄여야 된다는 7.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일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찬성률 나오는 것도 그렇게 그렇죠.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안이 이제 당정 지지율을 견인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총선이 중간 평가적인 성격의 선거라고 하고 회고적 투표라고 하는데 지금 이 이슈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평가 한 60% 안팎되는 것보다 더 긍정적인 요인이 많은 사안을 당정이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 4년 전에 민주당이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내세우면서 유권자들의 환심을 샀다면 이번에는 지금 의대 정원 확대 관련해서 여론이 70% 찬성. 과거 열린우리당이 크게 성공했을 때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여론이 딱 한 70% 뭐 이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어떤 이게.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긍부정이 확연하게 갈리는 이슈가 또 긍정 요인이 많은 이슈 같은 경우는 당정이 좀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공천 문제는 사실 부차적인 문제고요. 저희가 봤을 때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도 이게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의료계하고의 정부 간의 입장차가 지금 워낙 크기 때문에 쉽게 봉합이 될 가능성이 없고 사실 정부에서는 쉽게 봉합하려고 하지도 않겠죠. 근데 이제 환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면 그때는 또 여론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시점을 볼 텐데 지금 여러 가지 뭐 특검 논란이라든지 공천 논란 그거보다도 이 부분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한 기자님. 지금 70% 넘게 이렇게 단일 사안에서 국민들께서 막 이렇게 의견 모아주시는 거 굉장히 좀 드물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리얼미터 기준으로 8개월 만에 40%대 회복했는데 결국에는 의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여론이 심한데 그거를 쳐주는 정부에 대해서 이제 국정 수행 잘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 평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의도에서는 농담으로 그 의사들이 윤석열 정부 도와준다 이런 얘기도 할 정도니까. 아 그래요? 의사들이 지금 윤석열 도와주는구나. 둘이 한 편인가요, 그럼? 그러니까 뭐 그런 농담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선거를 할 때 어떤 방면에서는 굉장히 선거를 하기가 쉽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까지 한 2년여 동안 윤석열 정부가 뭐 일을 잘한다 뭐 이런 평가가 높진 않았었는데 사실 이 단일 이슈 하나에 대해서 국민적 지지를 모아내면서 이제 선거 직전에 이걸 또 던져서 이게 사실 장기화되면 정부에 부담스러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의료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사실 이 문제에 대한 드라이브를 거는 초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의사들이 너무한다 뭐 이런 이제 그리고 기존에 이게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 지난 정부 때부터 이제 누적돼 왔던 그러니까
국민적 요구가 있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이 부분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상당히 여론에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네. 요것뿐만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뭐 야당에서는 선거운동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도 했지만 민생 정책들을 지금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다음에 매 발표할 때마다 1점, 2점씩 획득해 가는 수순으로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어쨌든 부응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계속 반영이 차곡차곡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겨레에서 냈던 기사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아예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선대위원장처럼 지역마다 돌면서 이렇게 선거용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민생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역별로 아예 묶은 기사가 있을 정도예요. 전국적으로 어떠한 그 민생 토론회에서 뭘 풀어주고 뭐 지원하고라는 걸 발표했는지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 지역 발전 행보기 때문에 그 이렇게 지지율 상승의 요인이 되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기사에서 어쨌든 언론들이 특별하게 대통령스러운 일을 하지 않을 때는 굉장히 부정적인 기사, 부정적인 언급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민생정책이라든지 뭔가 국정 운영에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이제 말하자면 언급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기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반영이 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뭐 이택수 대표님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여론조사 응답층에서 윤석열 정부를 내가 지지해 왔는데 사실 뭐 잘하는 게 없어서 잘한다고 말하기가 힘들어 왔는데 지금은 이제 응답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이제 말하자면 지지의 근거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 시기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자, 정당 지지도도요. 국힘의 지지율이 굉장히 상승폭이 이번 주에 컸습니다. 자, 이거 어디 리얼미터 거네요. 네, 리얼미터 기준하면은 아무튼 지난 2월 이후에 국민의힘이 40%로 올라섰고요. 4% 넘게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간만에 30%대로 떨어졌는데 작년 2월 3주차 이후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거의 1년 만에 30%대로 떨어진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보수층이 확실히 최근 들어서 많이 잡히고 있고 그 이유는 지금 경선 시즌이기 때문에 뭐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아직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경선을 붙이거나 조금 공천 물갈이 가능성이 좀 남아 있어서 그리고 이제 특검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공천을 조금 미루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컨벤션 효과가 계속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보들이 계속 여론사 응답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수층 결집 효과는 이제 영남층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의대 정원 확대 이슈와 관련돼서는 뭐 무직자, 중도층, 또 가정주부 뭐 이런 계층에서 또 많이 오른 거 봐서는 의대 정원 이제 이슈가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공천 이제 논란이 워낙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뭐 호남, 그다음에 30, 40대 이런 집토끼층에서 좀 이탈 세력이 있는데요.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는 이번 총선도 이제 승리해야 되겠지만 다음 대선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이제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대표랑 결별하고 또 대선 이루는 과정 이제 롱텀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물갈이는 확실히 친명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일관된, 그러니까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당의 정체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하는 것 같고 이제 반면에 국민의힘은 사실 물갈이가 지금 안 된 채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다음 롱텀으로 봤을 때 당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당장은 아무튼 조용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공천이 다 끝나고 중기적으로도 언론의 이제 판단 과거 이제 노회찬 전 의원이 얘기했던 같은 불판에 지금 뭐 50년 동안 이제 고기를 굽고 있는데 시커멓게 타는 거 어떻게 먹느냐. 공천에 대한 평가는 이제 반드시 공천이 마무리되면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될 텐데 너무 물갈이나 아니면 이제 판갈이가 없게 되면은 언론에 좀 이제 박한 평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고려한다면 일단 민주당은 단기적으로는 좀 힘들고 4년 전에도 한 달 전쯤에는 양당 지지율이 좀 겹쳤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많이 앞서다가 그러다 좀 겹쳤다가 다시 민주당이 앞서는 지금 딱 그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민주당은 뭐 지금 긴장을 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균열보다는 통합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 지금 여러 가지 공천 이제 파동이 있었습니다만 신문으로 알려진 임종석 전 실장이라든지 뭐 등등 너무 길게 갈 것이 아니라 결론을 빨리 내서 어떻게든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